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인턴십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디어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머리도 잘랐어요, 단발로. 어떤가요? 너무 갑자기 확 잘라가지고 저도 좀 어색한데 그래도 좀 이미지가 확 달라져서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인턴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6학기를 마친 상태이고 저희 학교는 한 학기를 무조건 인턴을 풀로 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독일에 이제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꽤 많은 학교가 인턴십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런 학교고 그런 과고 과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5월부터 인턴십을 지원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저희 과 이제 독일인 친구들도 지원을 막 한 100개씩 했는데 인터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저는 이제 합격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진짜 하이 패션 그런 데만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그래서 세 군데 회사에서 인터뷰를 받고 그 중에 이제 두 군데 회사를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약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면접 때는 어떤 질문을 받았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원 공고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링크드인 같은 취업 사이트를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각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했어요. 각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회사 사이트에 밑에 잡 혹은 커리어라고 써 있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맞는 그런 포지션이 있으면 지원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잡 사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그리고 좀 작은 회사들이나 이런 신생 브랜드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그래도 회사마다 그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 이메일에다가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십을 찾고 있고 너네 회사가 이러이러해서 좋아서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이메일이랑 CV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인터뷰를 본 회사가 총 3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링크드인에서 처음 공고를 봐서 지원을 했고 두 번째 회사는 그냥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고 세 번째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 한 40개 정도의 지원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작 3개, 세 군데에서 이제 면접을 받고, 처음 해본 한 군데는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군데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지원을 하려면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CV,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이렇게 3개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CV도 그냥 내는 것보다는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꾸며가지고 냈습니다.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종은 얼마나 중요할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는 커버레터를 다 회사마다 쓰다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지원하는 회사 숫자도 많아지니까 그 커버레터를 다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냥 커버레터를 같이 안 내고 포트폴리오만 냈어요. 근데 제가 합격한 회사 두 군데 모두 다 제가 커버레터를 안 낸 회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버레터의 힘을 더 쏟기보다는 물론 둘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기 중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럴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데 더 신경을 쓰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수정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은 지원을 하고 나서 서류를 보내고 나서 한 2주 정도 안에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떨어졌건 안 떨어졌건 아니면은 아예 연락을 안 주는 회사들도 꽤 있었고요. 근데 좀 큰 회사들은 무조건 이제 서류에서 떨어졌다라는 메일을 그래도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작은 회사나 뭐 그런 회사들은 안 보내주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제가 연락을 받은 회사들은 다 2주 안에 연락이 왔었어서 2주에서 3주 정도 안에 아무 연락이 없다 하면은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서를 좀 풀어드리자면 제가 이제 총 4번의 인터뷰를 봤어요. 첫 번째 회사에서 2번, 그리고 나머지 각각 회사에서 이제 1번씩 봤는데 앞에 두 회사에서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마지막 회사는 이제 직접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회사는 처음에는 HR분과 1대1로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분과 1대1로 면접을 봤어요. 이제 첫 번째 면접을 볼 때는 물론 맨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자기소개를 하면은 그쪽에서도 자기소개랑 이제 회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HR 분이랑 보는 거니까 약간 좀 인성 면접 같은 거 느낌으로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좀 막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물어보셨고 그동안 제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거 관심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해달라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또 패션 이슈, 요즘 관심 있는 패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또 디자인적으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 장점이랑 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컴퓨터 툴 같은 거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셨고요. 사실 첫 번째 면접이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를 그래도 꽤 많이 해서 인터넷이랑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긁어가지고 다 이제 답을 해놓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대답을 못할 그런 질문들은 아니었어가지고 질문을 그래도 잘 대답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지더라도 후회가 좀 없었어서 그래서 이건 떨어지면은 내가 막 면접을 못 봤다기보다는 회사랑 나랑 안 맞았던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2차는 디자이너랑 둘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2차 면접이 아무래도 디자이너랑 보는 거니까 저는 좀 디자인적인 거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관한 거를 좀 많이 물어볼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물어보지를 않고 이제 팀 프로젝트를 잘 하는지 이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이제 피드백 받았을 때 어떻게 수용할 건지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막 엄청 많이 해놓지 않아서 약간 당황을 하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면접 때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두 번째 면접은 보고 떨어졌죠. 근데 이 두 번째 면접에서 그래도 제가 이 회사를 제일 가고 싶었었어서 이 회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회사들을 지원을 하는 거를 그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차 결과 나올 때까지 면접 보고 한 달이나 걸렸거든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때가 이미 벌써 7월이었거든요? 7월 중순?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2달을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결국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나는 빨리 이제 다음 학기 안에, 이제 9월에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다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고 20개 정도 되는 회사에 또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제가 지원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고, 면접 보고 또 바로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 합격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두 번째 본 회사는 이제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브랜드고
그리고 한 10개 정도 좀 안 되는 브랜드들을 합쳐놓은 그룹이에요. 어쨌든 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근데 사실 처음에 지원을 할 때는 아무래도 독일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막 잘 알지는 못하는 브랜드였어가지고, 그리고 또 큰 회사에 있는 브랜드니까 약간 디자인들이 다 상업적이고 창의적인 느낌은 안 들어서 사실 좀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여기에 가서 인턴을 일을 하면은 재미가 없겠다.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죠? 근데 인터뷰를 보면서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볼 때 디자인 헤드분이랑 이제 HR 팀 리더분이랑 해서 셋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그 디자이너 분이 그래도 되게 제 포트폴리오에 뭔가 관심 있고 그거를 되게 자세히 잘 보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제품군을 제가 디자인하고 싶은지 그거에 관해서도 되게 자세히 물어봐 주셨어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느껴졌고,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할 때 되게 자세히 적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저한테는 되게 좋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HR 팀 리더분도 엄청 성격이 너무 좋고 엄청 긍정적이시고 그러셔서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본 면접에서는 어떤 거를 물어보셨냐면, 그 회사는 또 근데 베를린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에 있으니까 왜 베를린이 아니라 다른 도시인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어보셨고, 팀에서 일하는 것과 협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디자인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특별히 하고 싶은 이제 디자인하고 싶은 제품군이 있는지, 그리고 패션 디자인에서 특별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나 3D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뭐 트리밍 같은 거를 디자인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약간 이런 그런 거를 세세하게 물어보셨고, 회사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회사에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그 브랜드마다 어떤 라인이 있고 그 라인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면접은 한 40분 정도 봤는데 저 혼자만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되게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돼서 제가 좀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도시 와봤냐고 이제 물어봐 주시고, 제가 이제 안 가봤다고 하니까 도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너 여기 대학 도시고 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뭐 박식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합격했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엄청 좋았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니냐 다를까 제가 화요일 3시에 면접을 봤는데 목요일 아침 9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틀 만에 이제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시름 내려놓고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베를린에 있는 작은 아틀리에였는데, 거기가 그래도 부스토에도 입점이 돼 있고, 베를린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고, 뭐 파리에서도 패션위크도 하고 약간 이런 브랜드여가지고 저는 그래 조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사장님 두 분이랑 이제 인턴십 하는 친구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보통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면접을 보면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브랜드이긴 해서 돈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주면은 할 의향이 있었는데, 거기는 무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급을 받고 일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아마 그 세 번째 회사는 합격을 하긴 했지만 안 가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회사는 어쨌든 되게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
정말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프레스나 아니면 뭐 마케팅, 뭐 세일즈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거 다 같이 하는 거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재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저는 제 노동력을 무급으로 이렇게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제 아마 그곳에서는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터뷰할 때는 거기 대표님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뷰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 군데를 합격해 놓은 상태니까 마음도 되게 편했어서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는 또 텍스타일 같은 것들이 좀 특화된 브랜드여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도 여쭤보셔서 제가 이제 저번 학기 했던 거, 바로 직전 학기 했던 거, 포트폴리오에는 없는 거, 그냥 그런 거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뭐 이제 너가 막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되면 어떡하냐 뭐 약간 이런 것들 물어보셔서 그냥 뭐 지금은 제가 배우는 단계이고 저도 어떤 한 거를 뭐 하고 싶은 거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저한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런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내 그런 흥미나 그런 내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히려 면접을 보니까 저도 그 마지막 면접을 볼 때는 이미 면접을 많이 봤으니까 준비를 아예 안 해갔었거든요. 근데도 일단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대답하는 거는 되게 막힘없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도 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면접들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아무래도 좀 밝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제 뽑혀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여기는 한국만큼 그렇게 압박 면접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갖고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면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9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마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인턴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영 베를린 떠나는 건 아니고 6개월만 이제 베를린을 떠나서 있을 것 같은데 뭐 오히려 또 쉬어가는 느낌? 뭐 일하느라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그렇게 적응하고 시간 보내면 또 6개월도 되게 빨리 이렇게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 인턴 구하기까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고 근데 그래도 이제 또 하면 다 한다. 모든 일은 다 하면 다 할 수 있다. 또 그걸 한번 다시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할 일은 없다. 그냥 도전하고 찔러보고 다 하면은 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일 구하시는 분들한테 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9월부터 일을 시작하니 그때는 또 인턴 하는 거를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